안녕하세요. 블루오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신도시가 생기면서 신도시의 돈의 흐름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돈의 흐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돈이 어디로 모이고 흘러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신도시가 생기면서 주변 토지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치한 곳이 앞으로 경기도 화성시에 약 1700만 평의 대규모 신도시가 생길 송산그린시티를 품고 있는 송산면입니다. 이 송산면은 송산그린시티와 어떻게 보면 하나가 될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송산면이 엄마고 송산그린시티가 자식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외 서신면과 마도면, 남양읍까지 송산그린시티의 생활 권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산그린시티의 목표 인구는 15만 명인데요. 15만 명의 신도시는 규모가 얼마나 되냐면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향남읍이 보이시죠? 향남읍 현재 인구가 약 8만 5천 명인데요. 송산그린시티의 신도시의 인구는 이 향남읍의 2배가 조금 안 되는 규모의 신도시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규모의 신도시가 생기면 돈은 어디로 모이고 흘러갈까요? 그리고 이 주변의 토지값은 어떻게 바뀔까요? 이게 바로 토지 투자의 핵심이겠죠. 토지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의 핵심일 겁니다. 이 땅 사서 앞으로 얼마나 오를까? 많이 오를 것 같으면 사면 되고, 아니면 안 사고요. 상당히 간단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게 답을 내주지 않죠. 저는 호기심이 많습니다. 특히 신도시예요. 세종신도시에서 부동산 호경기를 겪다 보니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런 신도시가 또 없을까 라는 마음에서 지난 9년간 전국의 신도시를 지도에서 찾고 시간 날 때마다 임장하러 다녔는데요. 수많은 신도시가 있고 성공한 곳도 실패한 곳도 있지만 그 임장의 결론은 신도시의 패턴은 같다였습니다. 신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지만 오늘은 신도시 주변 토지 가격 변화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도시를 구상합니다. 모든 신도시가 마찬가지죠. 토론도 하고 심의도 하고요. 이때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정보를 압니다. 그리고 현장을 가보죠. 자세하게 어디에 신도시가 생기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대충 어디쯤이다 이런 분들은 많죠. 이때 이분들 중 용기가 있거나 확실한 정보를 가지신 분들은 주변 토지를 매입합니다. 이때 원주민분들은 땅을 팔면서 여기를 갑자기 왜 사나 이런 생각을 하시다가 나중에 신도시 이야기를 들으시겠죠. 물론 송산그린시티는 1986년도부터 나온 이야기라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신도시를 발표합니다. 이때 전국의 부동산 업자들이 몰려들면서 신도시 주변 토지값이 오릅니다. 하지만 이때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사실 살면서 우리 주변에 부동산, 특히 땅값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 토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유행처럼 토지를 사면서 관심을 가졌지만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토지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요. 토지에 관심 있는 분들 중에서도 소식을 듣거나 본 사람 외에는 잘 모르기도 하고, 이때 알긴 알지만 정확히 몰라서 기획부동산에 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신도시 착공이 들어갑니다. 이때는 신도시 발표보다 토지 가격이 더 오릅니다. 신도시 발표와 착공 중 중요성을 따지면 착공이 훨씬 중요합니다. 신도시 발표했다가 무산되는 일이 워낙 비일비재하다 보니 수억 원을 투자하기에 조심스럽죠. 의심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착공이 시작되면 내용은 달라집니다. 확실해지는 거죠. 그게 지금 2023년입니다. 원래는 지금 다시 한번 토지 가격이 많이 올라야 하지만 2023년인 지금은 금리도 엄청 비싸고 기존 아파트 값이나 부동산 값이 화랑기 때보다 많이 내려서 학습 효과로 투자 자체를 조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나 각종 매체에서 부동산 폭락론이 돌고 있죠. 하지만 원래 금리만 싸다면 여기 송산면, 마도면, 서신면은 토지 거래가 화랑일 겁니다. 그리고 신도시 토지를 건설사에서 매입 후 분양합니다. 여기저기 건설 현장이 보이고요. 수많은 덤프트럭이 지나가고 타워 크레인이 여기저기 세워집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 착공 후 3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입주를 시작합니다. 신도시에 건설 현장들이 착공하게 되면 신도시 안에서 계속해서 아파트와 상가, 택지를 분양하기에 이때 바깥의 주변 토지값은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도시 주변 토지의 매물 또한 사라집니다. 여기는 수도권이죠. 이런 신도시를 경험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분들은 아시죠? 신도시 아파트값보다 주변 땅값 오르는 게 훨씬 크다는 걸요. 하지만 몇몇 매물들은 나옵니다. 토지주 분들 중에서 땅 팔아서 신도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때 운 좋게 사시는 분들이 생기나 땅값은 오른 상태죠. 신도시가 입주되고 자리를 잡으면서 신도시 안에 건축 허가에 대한 규제가 생깁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구 단위 계획상 허가 규제가 있었는데 신도시 초창기에 딱히 필요한 업종이 아니다 보니 몰랐다가 알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자동차 정비소, 셀프 세차장, 요양병원 등등은 신도시 안에 허가가 안 나거나 장소가 부족해집니다. 인구는 몰리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해서 생기죠. 그러면서 신도시 바깥으로 다시 토지를 찾습니다.
컸습니다. 이때 이런 업종들뿐만 아니라 넓고 분위기 좋은 카페와 식당, 그리고 신도시 안에서는 비싸서 못하는 대규모 시설의 업종들이 바깥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신도시 바깥 토지에도 대부분 건물을 지었거나 개발을 했기 때문에 원형지는 거의 볼 수가 없어지며 시행사의 마진을 붙은 토지의 지가는 상승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토지는 점점 더 희소해집니다. 그리고 더 작고 없어지고 이 상황이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신도시 주변 토지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게 됩니다. 이게 제가 신도시를 공부하고 경험했던 패턴입니다. 이 패턴을 알면 신도시에서 돈의 흐름, 특히 주변 토지가의 흐름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감이 잡히시나요? 자세히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히 줄여서 이야기해봤습니다. 토지는 안전자산입니다. 사업으로 성공했어도 언제든지 사업은 실패할 수도 있기에 뛰어난 사업가들은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자산을 분산합니다. 또한 예로부터 큰 부자들 중에는 땅 부자들이 많죠.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해서 주식과 코인 부자도 못지않지만 그래도 땅 부자들이 더 많습니다. 토지는 모든 부동산의 근간입니다. 부동산은 토지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예전 송산면에 토지 가격을 지금 생각해보면 항상 그때가 제일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토지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는 황금성이 낮습니다. 금방 현금화가 안 되죠. 이런 부분들 잘 염두에 두셔서 좋은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오픈 채팅으로 화성시 부동산 정보방 운영 중입니다. 비밀번호가 있으니 참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